이번 회차에 인기남으로 등극한 17기 영수 3표를 받았고 본인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고편에서 그가 마음에 둔 여자 4호와의 데이트 장면은요, 오히려 불안불안해 보였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여자 4호는 이거 진심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말입니다. 그렇다면 17기 영수님은 왜 인기남이 되었는데도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영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반복해서 놓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나오는 순간에 한 박자 멈추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느꼈는데요. 어쩌면 출연진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반복될지도 모를 절제의 문제, 저와 함께 출연진들이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솔로 사계 민박 15기 모두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제 낯선 얼굴 26기 영철님 빼고는 오래전에 등장하셨던 인물들이 나오셔서 신선하기도 하고 새로운 눈으로 이 출연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17기 지금 영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얻으셨죠. 그래서 3표나 받고 한껏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신데, 문제는 막상 이제 본인이 선택하셨던 여자 4호분과 뭔가 크게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도 여자 4호는 뭐 글쎄요, 보답이라는 생각이 좀 더 컸다, 진심이라고 안 느껴진 것도 맞고 능구렁이 같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는 또 그런 약간 능구렁이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예고편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적신호가 켜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프로에서 어느 정도 저는 약간의 공통점 같은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지만 그 이전이라든가 그 본방 때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분들이 잠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남자 출연자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기 영수님은 이제 인기담으로 갑자기 이제 급부상, 목소리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급부상이 되었지만 현재 좀 간당간하죠. 과연 그것을 이제 끝까지 유지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17기 영수님 외에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분이 이 8기 영수님일 겁니다. 말이 조금 상당히 조금 셌죠. 계속해서 혼자서 약간 저번 그 민박 14기 미킴 씨처럼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말을 이제 가볍게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번 출연진들이 조금은 저번 해에 좀 미킴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조금 쉽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1기 영호 씨도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은 말이 좀 셌죠. 옆에 있던 7기 영호한테 그럼 자신을 선택해주는 분에게 가시죠 라고 하는 툭 내뱉거나, 봐봐 자기 좋아해주는 여자 만나라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형 처음에 여자 1호가 선택을 이제 했을 때도 약간 기세등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눈빛 보냈다가 뭐 선택 못 받으면 더 그래, 물론 이제 장난일 수도 있고 같은 이제 출연진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같은 출연진들 입장에서 이분들은 초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저는 느꼈던 것 같고요. 즉 1호 영원이도 잘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랬을 경우 그 말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처럼 장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빠져있는 건 아닐까. 또 8기 영수님도 조금 비슷한 또 다른 부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안 끌고 우산만 씌워드린다 한다거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여자 이호가 이제 질색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리어를 끄는 거는 남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처음 만났고 서로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겠다. 당신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힘이 이제 많이 무거우실 것 같고, 남자인 내가 이제 도와드려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의 어떤 인사로서 나는 솔로 세계관의 매너인데, 자, 그 매너를 깨버린 거죠. 그게 영수님 입장에서는 장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가벼움이 어느 순간 전체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룰이라든가 그런 규칙을 깨버린 건 아니었을까. 물론 공동체의 모든 룰이 지켜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는 각자가 서로 이제 양보하고 조정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의뢰라는 게 있죠. 물론 그 의뢰가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복잡해지면은 모두를 숨막히게 하는 거지만, 최소한 서로가 재밌게 웃고 즐기고 기분 나쁘지 않게 퇴소할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그 룰들이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이 다쳤던 걸 바탕으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영수님이 무례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들로 그 룰들이 좀 존중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7기 영호님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사실 그 부분과 연관이 있죠. 자기소개할 때 굳이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가? 물론 그것이 이제 본인이 관심사고 이제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거나 이제 마라톤을 같이 하는 여성을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원래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뜻이 정말로 여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었을지, 아니면은 왜 굳이 저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영호님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갑자기 8일을 잠다거나 뭐 7kg를 뛴다거나 뭐 1kg씩 쭉 빠진다거나 많이 먹어야 한다거나 같은 러닝을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단체 앞에서 대할 때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끊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에게 서로 기분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관계를 자기를 어필함과 동시에 또 여성이라든가 남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즉 그 다음 관계를 위한 자기소개가 어떤 디딤돌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남출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디딤돌에서 끝나는 기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디딤돌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한다? 나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나를 존중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 말을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라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방송상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6기 영철님 정도 네 레슬러 17기 분 빼고는 어떤 공통점이 저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남출들 중심으로. 네, 영수님은 자기소개 때는 크게 그런 모습이 안 보였지만 4호와의 그 데이트 장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엿봤던 것 같고 나는 뭐 사원님한테 이제 새우 까줄 수 있는 남자니까 하면서 급발진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조금 공통점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통점들이 어쩌면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나오거나 여러 번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이지 않을까. 감히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가볍다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른 출연진분들도 말씀하셨죠. 여성 출연진분들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좀 애매했다. 라고 해서 각자 이제 첫인상을 이제 바꾸게 된 계기이지 않았습니까? 1차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가볍다는 말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저는 2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끊어야 되며, 어디까지 내가 절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방송에서 계속 이 소비되는 캐릭터로 되는 이유는 어쩌면 멈추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모두 장면은 다르지만요, 공통점이 있다면 한 박자 멈춤이 없다는 것이죠. 영순이도 마찬가지로 뭐 새우 까주는 남자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었을까? 8기 영순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이 발언들이 반복이 되고 그 행동들을 특이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행동과 행동 사이에 쉼이 없어요. 바로 행동하고 그다음 또 행동하고 내가 왜 멈춰야 되냐는 인식이 없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래도 이제 다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그렇군요 하면서 피하거나 조용히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 등 그런 부분들이 영원히도 그렇고 1기 영원히도 그렇고 각자 누적이 된 건 아닐까.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행동하면 불편하다고 하는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냥 이제 더 그냥 관여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거리만 벌리는 식으로 해서 넘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나마 좀 7기 그 영호님은 좀 나은데 특히나 좀 1기 영호님하고 8기 영수님은 조금 행동이 많이 세더라고요. 자, 동시에 그것이 민박 13기 때 우리 미킹과 같이 좀 약간 독특한 행동을 보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청률을 이제 끄는 견인하는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짝을 찾기 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저는 이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분들 잘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것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많이 굳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그런 것들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몇몇 분들은 조금은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바꾸고 제어하고 인내하고 조금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말이 툭 나오려고 할 때 멈춘다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툭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그 사소한 배려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라든가 그 사람이 연애에서 여성이나 그런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궤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놓쳐갔거나 뭐 어때?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라고 하는 작은 어떤 무심함, 작은 그냥 넘김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영수님도 그렇고 그 영훈이도 그렇고 정작 본인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와 멀어진 것은 아닐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내가 남들이 들었을 때 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쭉 가느냐 아니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걸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점점 멀어지는 걸까? 내 행동이 어떻게 보여질까? 라고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서 그 멈춰섬을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 나갈 것인가? 그 분기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악의로 이렇게 빡세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본인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멈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질을 이제 내려놓는 거고 그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바꾸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습관들이 내가 익숙해왔던 방식들이 내 욕망을
혹은 내 목적을 달성하게 한 걸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말 그 습관들은 내가 원해서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순간 몸에 고착화가 되었고 그 고착화가 된 것이 오래되다 보니 내 몸에 달라붙었고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뒤집어 말하면 얼마든지 일부가 된 그 습관들을 떼어놓고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요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지점도 그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뭐 17기 영수님이나 8기 영수님 등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입장을 좀 견지하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를 해도 미킴과 비교하는 거는 이제 서로에게 신뢰가 되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사람이죠. 다만 던지는 말들이 본인은 농담인데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뭔가 전체의 분위기를 좀 흐트린 듯한 모습을 보여지는 건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7기 영호가 이제 8위를 잡는 게 왜 그렇게 오지랖이라든가 가볍게 말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여러분 짝을 찾기 위해 나온 자리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벌리라든가 팔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습을 다른 남자 출연진들이나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배려가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즉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행동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저는 이제 조심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는 원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 아니냐,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일반적인 자기소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맞는데, 연애 프로그램 속 자기소개는 자기를 드러낸과 동시에 남자로서, 여자로서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나를 어떻게 상대에게 설득시키는가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그로 인해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며, 가능하다면 나를 설레게 만들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설레게 하고 더 가까이 할 것인가, 그 균형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야기, 러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할애를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목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라는 말에 대해서, 그 연애가 이제 자기 포기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기라는 거는 이제 자기를 없애고 무조건 수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말의 속도라든가 이제 농담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할 것인가 정도는 조금은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 즉 기존에 내가 마음대로 해왔던 것을 조금만 줄이는 것도 저는 포기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나는 솔로 사계의 남성 출연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핵심이 있습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거는 말을 잘하는 능력만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한 번쯤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요? 내가 던진 농담이 상대에게도 농담일까? 관계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상대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을까? 내가 나답다고 행동한다고 미는 방식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관계에서 나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 또한 관계 안에서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나는 솔직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나는 편안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가볍고 무례하게 대했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렇게 이번 회차의 핵심은 누가 인기남이고 누가 비호감이냐 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를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 절제할 것인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없다면 매력도 어느 순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